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그게 우리 심리라고 하는 거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맞아요. 계속 끊임없이 이게 무질서한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서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 나한테 자산 됐던 게 음, 지금은 나한테 부채가 될 수 있고 음, 예전에 나한테 부채가 됐던 것들이 지금은 나한테 자산이 될 수도 음, 있고 그리고 그 정의를 누가 내리냐면 내가 내리는데 내 관점이 없으면 네. 적군과 아군을 제대로 못 알아보겠죠. 그럼 음, 우리 몸이 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항체를 마음껏 막 쏟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자아 면역에 대한 시스템이 파괴되면 일단 사람은 많이 음, 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인간도 정신적인 자아 면역이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뭐고 음, 그리고 나한테 이런 실패와 나한테 이런 좌절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거를 이런 현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박스 밖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과 이 현상이 실제로 나한테 주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거를 미묘한 차이 그 속성들을 알아보는 그런 눈과 그런 어떤 실력이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적군과 아군이 뭔지를 모르고 자산과 부채가 뭔지 모르고 이 세상의 자본주의는 무조건 자산과 부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고 음, 어, 뭐 들어간 시간이 얼마 들고 그리고 그 음, 스킬을 얻기 위해서 어느 음, 정도 통계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직관 그냥 편향된 어떤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어떤 코딱지만한 어떤 생각으로 좀 교만하게 이제 막 뭐든지 시작하거나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개인 뭐 사업자도 아니고 나는 고용할 일이 없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고용한다는 게 네. 사람에 대한 고용의 어떤 그런 자신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잘 고용할 수 있는 관점, 안목이 있으면 작은 어떤 사실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때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일이 잘 되었을 때 사실은 이득이 가장 크잖아요. 네. 근데 1인 어떤 작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차라리 극단값으로 가서 완전히 대기업 시스템에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삼사리에서 대부분 이런 작은 영세한 상인들과 접점에서 만날 일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 사람을 잘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고용할까? 이제 좀 그런 고민이 저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엊그저께 그 뭐지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네. 그게 어떤 유튜브냐면 음, 그 저는 이게 지금 얘기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겪다 보니까 아 그러면 대기업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음, 대기업에 또 문제점도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순히 이 산업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 그거를 내가 관점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 유튜브에서 뭘 보냐면 보통 사람들 돈을 따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뭘 따라야 되냐면 불편을 따라야 되거든요. 음, 왜냐면 그 불편이 생겼다는 건 그게 모두 다 기회고, 아, 사람들 아직도 발전할 공간이 대한민국에 많구나. 이 서비스 네. 직종에서 발전할 공간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직접 이론이 아니라 내가 소비해 보면서 내가 그 음, 서비스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 보면서 그 불편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용주들이 다 음. 불편해하는 게 채용이거든요. 맞아요. 가장 어려운 그리고 이유가 그거예요. 채용하는 이유가 채용에서 가장 뭐가 불편하냐면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대부분이고 음, 그래서 뭐 어떤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음,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좀 돈을 버신 분이 너무 고용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 회장을 네. 찾아갔대요. 어,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고용에 네. 대한 부분,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그 조언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음, 이 회장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번 얘기해서 안 되면 100번 얘기하고 100번에서 얘기 안 되면 1000번 얘기하고 1000번 얘기해서 안 되면 또 10,000번 얘기하고 그냥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 거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들을 때까지 더 많이 얘기해주고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 시스템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누구나 다 고용주에 대한 그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 고용에 대한 그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점을. 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결하고 싶죠. 근데 그 문제는 세상에 늘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덜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리고 그보다 음, 더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고, 모든 백만장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중산층도 문제 있고, 돈 없어도 문제겠지만, 억만장자들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그 로직이 아닌가 생각돼요. 음. 그럼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런 거잖아요, 대표님.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거면 모르겠다. 근데 사실 저도 사람을 고용해서 손이 안 가는 사람이 좋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그 분야에 경험치가 있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게 그런 원인이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 신입을 어디든지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예, 어디든지 신입은 예를 들어 사회생활의 기본부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디 커피숍에서 파트타임이라도 해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학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훨씬 낫더라는 거죠. 예. 근데 경험을 안 하고 틀리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이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문제는 늘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음, 그 문제에 해당되는 그 대칭 그 문제를 대칭해서 그 문제를 음, 대변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상상력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대안에 음, 대한 거 그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그 속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서 그걸 대비할 거냐 저는 그 음,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문제 얘기해. 음, 맨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시댁이 어떻고, 음, 맨날 우리 직원이 어떻고, 맨날 우리 고객이 어떻고, 맨날 우리 거래처가 어떻고, 맨날 우리 직장 동료가 어떻고, 맨날 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렇죠. 문제 해결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음, 뭘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달라야 되는 음,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깨닫는 게 되게 일차원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서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아니야. 음, 뭐, 이래서, 시댁하고 이렇게 뭐 더 가까이지는 그 동네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이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어떤 거를 다 맡기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일차원적인 그렇죠. 깨달음은 누구나 다 깨달는 거거든요. 음, 그 깨달음 가지고는 어이도 없죠. 뭐, 어림도 없죠.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깨달음, 그 정도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너도 똑같은 비치가 되는 거예요. 음, 너도 똑같은 그냥 값세쟁이가 되고 너도 똑같은 음, 어떤 그냥 talk about it,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그냥 우리가 어머님들이 이제 저기 엄마들이 보통 이제 좀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 음, 아이를 학교 보내고 그냥 밑에 카페 내려가가지고 뭐 네, 브런치나 먹고 맞아요. 뭐 그런 뒤에서 그런 그냥 사커맘이라든가 학원맘이 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 해요. 근데 틀린 음, 말이죠. 음, 왜? 깨달음이 거기밖에 안 돼.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이지. 그래, 남편이 못됐네. 아이고, 와이프가 이상하네. 음, 아이가 요즘에 이렇네. 그 다 공감되는 말들인데 틀린 커뮤니티. 아예 1차원적인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레벨업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음, 아예 그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우리를 외계인 취급할 거예요. 그리고 음, 우리가 재수없을 거예요. 약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대표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관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 근데 같은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경험치 자체가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깊게 통찰하지 못한다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무슨 어떤 사람들은 분명 뭐 대학도 졸업했고 음, 여행도 많이 다녀갔고 별 자랑할 거리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집에 남편 때문에 뭔가 주는 어떤 혜택이든가 와이프 때문에 주는 혜택 뭐 다양한 혜택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1차원적인 그런 얘기밖에 못하고 그런 생각밖에 못하냐? 말 그대로 여행을 하면 우리가 여행을 하도 똑같은 여행하거나 음, 해도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왜 음, 그거밖에 없냐? 그 학교,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고착된 사고가 음, 거기에서 이제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원이 음,
예전에 내가 교육했던 거, 네. 교육받았던 대학 졸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 그 예전에 어떤 그 습관, 예전에 어떤 그 축적했던 그 어떤 지식과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옛날에. 네. 그걸 아직도 우려먹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냥 우리도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하다 보면 유튜브 네. 컨텐츠에 과거에 반짝반짝 남들보다 앞서갔던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맨날 음, 반복해서. 제 그 콜드콜이라든가 이런 거 스크립트랑 음, 다 똑같이 가져가가지고 제 줌에 네. 대한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막 따라해가지고 똑같이 네. 그 먹튀를 해서 막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음,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음, 그 사람들의 한계밖에 한계에 이게 치우치냐면 이게 음. 그 계속 예전에 제가 그 사람들에게 줬던 걸 우려먹었거든요. 맞아요. 이 우려먹는다는 거는 뭐냐면 새 음, 거는 그때는 배웠는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겠지. 그리고 이런 음,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그렇겠지만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그 13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음, 사람이 단순히 그 단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되는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준 거 말고 네. 우선순위 아니었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음, 망각한 채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음, 이렇게 뭐 한국에는 그래서 먹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식 컨텐츠에 대한 어떤 음,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음, 거에 대한 그 카피에 대한 그 지식 이거를 그렇죠. 가져가는 데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렇게 네. 깊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 어떤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는 해. 근데 음, 포인트는 여기서 속성은 뭐냐면 음, 우려먹는 거예요. 우려먹는 거. 음, 난 우려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음,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다 좋아. 그쵸. 왜냐면 그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 근데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지루하거든. 지루한 음, 이유가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그 새로움이 나중에는 그 음, 새로움을 우려먹다 보면 재미없는 거예요. 이젠 뻔한 거예요. 음,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아. 맞아요. 근데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음, 지루한 거예요. 왜 그럴까? 우려먹는 이러잖아요. 거예요. 예. 새로운 게 없으니까 다 새로운 게 알고 없죠. 예. 뻔하고. 예. 그쵸. 그래서 한 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낡은 사람도 같이 계속 자주 만나도 낡은 사람도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음, 진해지고 김치도 더 쩔수록 맛있는 김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음, 김치를 더 이상 그 냄새 때문에 처음에 겉절이보다 못하는 어떤 김치도 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네.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비자로 뭔가 경험을 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냥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무슨 불편을 겪었는데 그것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문제다. 근데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는 단계에 저는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가 하면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시험 수강생 이유가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내가 공급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내가 이런 불편을 개선할 수 없을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제 의견을 때로는 주기도 해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놓쳐졌다. 그거 소비자 솔직한 피드백인 거죠. 왜냐면 소비자들은 불만족하면 그 사람하고 그냥 거래를 끝내고 말아버리지 그런 의견을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으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계속 그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초보였던 시절이 있었고 저도 예전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서 놓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요. 그때 저한테도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고 저도 감사하게 그런 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기도 해요. 사람이 내가 이런 조언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느꼈던 불편이라든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예. 만약에 소비자로 이제 아마 그런 아까 이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일단 불편한 그 음, 자체를 저는 어쨌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끊임없이 그냥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냥 일단 가져가는 경우가 보통 이제 네. 저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단 제 일단 우선순위거든요. 음, 그러니까 불편하면 불편한 건 나지 그 상대방은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예,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쵸. 네, 근데 내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네, 그럼 내 입장에서 불편한 이게 음, 과연 뭐 어떤 의미인지를 나는 일단 보겠죠. 네, 음, 그냥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네, 인테리어 내가 분명 사실은 난 책이 많고 네, 책이 많으면 이제 책장을 하긴 한데 난 책이 또 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싫으니까 네, 분명 내가 그 책장도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고 책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숨어 있는 어떤 책장을 나는 분명 얘기를 한 적이 음, 있는데 근데 네, 인테리어에서 딱 봤더니 그런 책장이 나온 것 같아, 그런 책장을 만든 것 같아.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 책을 직접 넣어보니까 네, 그 책장의 그 밑에 받침대가 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야, 이거. 휜다고 어, 해서 내가 얘기하니까, 아, 그건 네, 책장이 아니라, 어, 옷을 넣는 곳으로 내가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아, 넣는 곳을 그렇게, 아니, 저기, 옷 넣는 방을 내가 따로 만들었는데, 옷을 넣는 거를 굳이 또 음, 안방에 또 거기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쵸. 그게 변명인지 아니면 내 말에, 어, 난 분명 책이 많아가지고 내가 분명 음, 사진을 내가 그 전에 비포에 대한 사진도 찍어서 내가 보내는데, 네, 그 책이 많다는 거고. 네, 그 인테리어하는 집인데 그냥 그 책이 거기에 못 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책이 다 책상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아, 되게 그럼 지저분해 보이는데 나 인테리어에 대한 그 첫 번째 포인트에서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얘기할 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듣고 노트를 하는 음, 것도 난 못 봤고. 아, 진짜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에서 근데 그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다 하고 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치명적인 단점도 찾았지만 그게 뭐 네, 가격이라든가 그게 뭐 다양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나는 또 거기에 또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 또 배웠거든요. 음, 아, 이게 내가 또 인테리어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또 연속하다 보니까 하나는 반셀프로 하고 하나는 아예 음, 통째로 맡겼는데 그 네,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그게 나한테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음,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불편한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음,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봤어? 음, 속으로 내가 그렇게 빅딜이 아닌 경우에는 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난 그냥 음, 패스하는 음, 타입이거든요. 그치만 그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이 음,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한들, 음, 예, 그게 뭐 경제적인 이득을 뭐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뭐 얼마나 더 빼주거나 내가 봤을 때 그 음, 사람도 비즈니스 어떤 시스템, 현금 흐름을 봤을 때 그 사람도 돈 되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음,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둘 다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 열심히 했고 근데 나는 음, 만족하진 않아. 근데 음, 그 소비자에 만족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좀 센스가 있다면 다시 음, 연락이 와서 만족도는 어떻고 소비자의 어떤 음, 불편한 게 무엇이고 음, 그리고 이번 인테리어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단점이라고 생각이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리뷰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그렇죠, 있다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 소통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 사람을 코칭하거나 내가 그 사람이 뭐 음, 내가 내 제자도 아닌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직접 가가지고 내가 그런 피드백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음, 예. 근데 뭐 피드백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피드백을 그 뭐라고 하지? 이게 개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예. 사실 이 피드백은 내가 돈을 받고 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내가 돈을 내면서 피드백까지 준 게 오히려 제가 이게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입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이게 네. 내가 불편해가지고 단순히 이거 음, 불편한 것들을 그러려고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돕고자 아니, 그러고 아니요. 하는지. 컴플레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면 건 이렇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 사람이 코치로 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코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음, 뭐냐? 그리고 네. 내가 이게 누군가를 성공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 음, 봐봐요. 피드백 하나 주더라도 돈 받고 주는 거랑 그냥 무료로 음, 주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이렇게 달라요. 음, 그래서 코치가 하는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생각에 대한 깊이가 중요하고 그래서 음,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험 정신과 이런 어떤 그런 나름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음.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사실 방법은 소비자가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사실은 진짜 이거는 뽑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왜냐면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다 그럴듯해요. 다 그럴듯하고 전문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에서 이 고객과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모든 하이라이트를 다 뽑아서 뽐내는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그렇게 한 번의 거래를 하고 나면 두 번째 거래가 되면 제가 뭘 느꼈냐면 소비자는 이 거래를 통해서 만족감이 있었고 신뢰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시간을 안티프레즈를 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기질들이 두 번째 거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봤던 모습과 다르고 첫 번째 내가 느꼈던 만족감과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비자를 이상하게 왜 계속 두 번째 거래만 하면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근데 그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급자 자신이 똑똑해져서 스스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 제대로 일을 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진짜 집착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전체 과정이 끝났을 때 소비자 만족도는 어떤지 공급자가 자기가 스스로 이걸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하려면은 오히려 뭐 다양한 시도를 했을 텐데 그게 잘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소비자로서 우리가 겪어보면 사실 불편한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단순히 진짜 불편함을 가, 바라보는 예, 관점. 그냥 가만히 내 속으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선택하지도 말고 그 감정이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분노 차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뭐 어쨌든 쓸데없는 어지러움이 피우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음, 가만히 들여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전 성향적으로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 뭔가 막 그 외할아버지 자전거에 뒤에 앉으면서 저희 할아버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저거 먹겠냐고 하면 그냥 사주면 먹고 막 또 제가 박미영 사모님하고 같이 자랐잖아요, 어렸을 때. 네, 박미영 사모님 어렸을 때는 되게 그거 막 울고 막 그랬대요. 음, 그러니까 우는 사람한테 더 먹이가 더 들어간다고. 어, 전 좀 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 성향적인 면도 있겠지만 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무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 그런 면에서 좀 뭐라고 하지? 그래서 호구 성향이 좀 있었던 거죠. 그냥 당하고도 그냥 그 당한 거가 무엇인지를 나조차도 네, 그거를 복잡하게 표현할 줄 모르고 그리고 아, 뭐 뭔가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말빨이 더 좋으면 내가 당하는 어,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많이 겪으면서 음, 어 좀 잘못하면 그냥 호구 인생을 살 뻔했는데 음, 나도 내 셀프를 커버하고 내 자신이 발전되게 된 어떤 그 시점이 결국에는 자기 개발을 한 거죠. 자기 개발하다 음, 보니까 관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웬만한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랑 대화를 했을 때는 네, 말로는 안 지죠. 예. 그런 것들이 말로 안 지는 이유가 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 사람은 컴플레인 받더라도 나같이 이런 컴플레인은 음,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 사람 입장에서 충격을 먹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의 소통을 이게 콜드콜도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음, 누구한테 콜드콜 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멘트와 그리고 그 사람의 신뢰도를 그 단계 안에 내가 붙잡고 그 콜에 대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이 그동안에 TM을 받았던 그 전화하고 완전 다른 어떤 성향과 다른 어떤 스토리와 다른 어떤 그런 어떤 후킹 멘트와 그 다른 어떤 심리를 아예 이 사람한테 줘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랑 전화를 못 끊는 거예요. 전화를 음, 못 끊으면 양에서 이 사람의 신뢰도가 점점 어때요? 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예. 대표님께서는 사실 원래 기질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간 되게 이렇게 좀 없는 건 조물조물 사람마다 불평불만을 맞아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딜 수도 진짜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느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음, 나한테는
무디게 살아왔기 때문에 빅딜이 아닌 거예요. 음, 큰 문제가 근데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데 이거 전화해야 돼.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음,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 내가 들으면 네. 내 입장에 그게 다 소음으로 들려요. 음, 굳이 저걸 가지고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싶은데 음, 그러면 만약에 저기에다 에너지를 쓴다면 음, 그러면 자본주의의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걸 되돌려 가지고 저기에 에너지 쓴다면 되돌아 올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를 음, 바라봐야지. 예, 음, 예를 들면 내가 치킨을 구매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안 했어. 뭐, 음, 말로는 뭐 되게 신선한 건데 냉동에 대한 치킨을 했어. 그런 걸 구매했는데 내가 되게 딱 먹었더니 그 뼈가 네. 좀 이상하고 나도 그런 걸 몰랐거든, 처음에.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있어.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인데. 예, 그런 것들을 뭐 리뷰를 할 때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혼자 먹었다면 음, 나는 그런 걸 못하는 거야. 그냥 치킨이 맛있고 양념이 맛있고 하면 그냥 먹는데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 디테일한 게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공급자 됐을 때 좋은 거예요. 왜? 네. 장인의 정신으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소비자로서만 그냥 그 컴플레인만 하고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하는 건 막 다른 데 그만큼 에너지를 못 쓴다는 의미거든요. 음, 나한테는 먹는 거, 나한테는 그런 게 불편한 것들이 있고, 음, 이번에도 미국 가서 내가 먹는 거를 내가 먹어보니까 한국이 음, 진짜 좋더라고. 먹는 음, 게 그렇게 와닿는 음식거리가 없어요, 별로 미국에는. 어, 근데 한국에는 와닿는 음식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부산 갔을 때도 음식거리가 정말 그냥 어, 한식을 먹으면 완전 과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인데 어, 미국에서는 그냥 내 장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짠 거를 최대한 안 찾으면서 찾다 보니까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어떤 상태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못 사냐?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위상이 없냐? 훨씬 있지, 그 사람들 오히려. 그렇지 않죠. 예, 나라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사람들의 군사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개방적인 그런 어떤 진짜 잡종들의 어떤 막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예술인들의 어떤 생각과 그 문화가 음, 거기에는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우리 한국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대신 이 소비자들의 어떤 관점이 너무 디테일에 음, 치우치다 보니까 숲을 못 음, 보는 거지. 근데 음, 그런 부분들이 뭐 어쨌든 소통하다 보면 저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 내가 한국에서 코칭하는 이유도 있고 그 음,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어떤 개입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배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하루를 24시간 보낼 때 하루 음, 8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음,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지옥에 있을 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어떤 음,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제거하고 어떤 거를 신경을 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경을 쓴다면 내가 과연 그 신경을 쓴다면 그 신경을 썼을 때 그만큼 리턴이 있어야 돼요. 음, 돌아오는 것들이. 제가 콜드콜을 개발하고 스크립트를 개발해서 콜드콜 사람들 가르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 어쨌든 내가 수주를 그런 정도로 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참 대표님 너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사실 대표님은 누가 이끌어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혼자 자원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메토드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제거하고 확인하고 남기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혼자 오신 거잖아요. 네. 혼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자원을,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사실은 뭐 자원을 공급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정말 그렇죠. 그렇지는 대표님 않았죠. 수강생한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피드백이 오고 가는 거랑 혼자 내가 그냥 듣고 그거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 완전 다른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마저 바꿔가면서 오셨다는 게, 이게 참 나는 믿고 살았던 상상할 수 없다. 사람마다 독한 면이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음, 독한 면이 제 입장에서 예전에는 그 네. 저랑 박미영 상무님이랑 같이 자랐다고 했잖아요. 네. 박미영 상무님 말빨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전에. 그 아, 어렸을 때 네.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외할아버지 사랑도 다 받았고. 아, 근데 이제 저랑 뭔가 어쨌든 이게 뭔가 티카테카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러면은
그때는 말로 싸우는데 내가 말이 안 되면 네. 이게 주먹이 나가더라고. 예. 그때는 주먹질은 할 줄 몰랐고, 어쨌든 서로 이제 머리를 잡아당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싸웠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사람마다 그 독한 면이 네. 있어요. 독한 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폭력성이 있다거나 음. 아니면 그 어떤 그게 잠재적인 어떤 그 안에서 굉장히 꽁했던 게 터졌을 때 그게 음. 어디에서 스트레스 푸나 사람은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다 보면 우리 네. 어렸을 때나 막 폭력도 하고 싸우고 음. 누군가 bully도 하고 누군가한테 bully도 당하고 하는데 나이가 네. 들어가지고 하면 네.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쵸. 이제 그리고 예. 범죄죠. 그런 그쵸, 식으로 하면. 범죄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독한 거는 결국에는 음. 마인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게 제 와이프를 보면서 제 와이프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네. 운동을 해요. 네. 홈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음. 홈트를 안 해요, 나는. 나는 음. 운동을 싫어해요. 네. 예, 근데 댄스 같은 거 나는 멋있는 걸 좋아하지. 운동, 그냥 그 짐에서 그냥 바벨을 들고 왔다, 막 이런 거는 난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음. 그럼 그것도 한 두 달 내가 그거 트레이너가 하고 함께 하다가 그냥 그만뒀거든요. 네. 근데 제 와이프는 수년간 네. 끊임없이 해왔던 게 운동하고 책 읽기였어요. 음. 근데 제가 정말 인정하는 건 진짜 운동하는 건 정말 너무 독해. 음. 근데 누군가나 사람이 성공하려면 한 면은 독한 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면이 있어야 돼. 그게 육체적인 저희 와이프처럼 운동이라든가 음. 아니면 저는 그러면 내 독한 게 뭐냐를 봤을 때 나는 끊임없이 계속 개발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음. 계속 내 마인드에서 끊임없이 그냥 창문을 밖에 내다 보면서도 생각의 음. 생각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게 바로 노트로 음. 나오거나 그게 바로 아이디어로 나오거나 그리고 그거를 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자기 전이라 잠이 안 오면은 끊임없이 계속 리서치를 하고 보고 그리고 책으로 또 얻어가는 것들 책도 꼬리가 있거든요. 음. 책의 꼬리를 물고 계속 찾다 음. 보면 고전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음. 고전을 계속 보고 그리고 하나의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디테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그런 독한 면이 한 면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공하려면 그냥 그게 하나 있어요. 그 집착되는 뭔가 한 독한 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음. 집착되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맞아요. 집착되는 면이 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 첫 번째 직업을 갖기 정도 전까지는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직업을 얻고 나서 그 후에 뭔가 생활의 안정이 오면 그 후로 처음에 그 직업을 갖기까지 그 열정과 어떤 독함과 그런 끈기와 그런 거를 성인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서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만하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멈추고 그게 대부분 중산층 사람들의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은 맨날 반복되고 관점은 좁고 하는 얘기는 맨날 삼살에 시달리는 얘기고 소비자 경험 맥스하다 보니까 짜잘한 일상의 불만을 발견하면 이제 거기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함을 엉뚱한 데서 과시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그렇죠. 생각과 반성이 들어요. 네. 그냥 사실 저는 이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냐.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자원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은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가서 돈으로 사든 뭐 저기 시간으로 사든 어쨌든 그걸 사와야 돼요. 끊임없이 소비해 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는 이게 제 본업이 저는 원래 이게 내 본업인 줄 몰랐어. 근데 음. 이제는 이게 완전 하나의 본업이 돼버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하나의 시스템 되고 도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소통하고 했을 때는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좀 더 뭐라고 하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조언도 좀 책임감 있는 조언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음. 무엇보다 지혜로운 조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음. 내가 개입하는 어떤 그런 편향적인 어떤 사고로 그냥 개입 하나를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조언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조언 하나 주더라도 그리고 조언을 주는 거는 카테고리가 5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음. 나머지 50%는 오히려 조언을 안 주는 것도 내 깊은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조언을 끊임없이 주는 건 아무리 차도 50% 사람이 100% 차야 어때요? 물이 끓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 100%를 차기 위한 조언을 주는 거가 아무리 조언을 기똥차게 지혜롭게 줘도 음, 50%밖에 못 끌거든. 그럼 음, 나머지 50%는 오히려 조언을 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주지 음, 말아야 되는 것과 방치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프로세스를 음, 내가 과학적으로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음,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개입해서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음,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성공한 거랑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건 내가 늘 음,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른 게임이에요. 아예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성공시킨다라고 하는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음, 타인을 죽여요. 그래서 음, 내가 일을 잘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 밑에 일을 잘한 사람이 예를 들면 팀장이 됐어. 네, 그럼 그 사람 팀은 죽어요. 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대표가 됐어요. 그럼 네, 그 대표 밑에 있는 사람들 죽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반이 맞고 또 반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 일을 잘하는데 일을 잘하는 것 때문에 사실 밑에 있는 사람 다 자기 방식대로 일해야 되는 어떤 그렇게 음, 가져갈 수도 있고 오히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말고 실험 정신이 있고 용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좀 이런 방식 조금 잃더라도 조금 음,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까 또 불편이 얘기 나왔잖아요. 조금 네, 불편하더라도 그런 음, 방식으로 실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실험했을 땐 결과는 꼭 봐야 되죠. 결과가 없으면 음, 가차없이 빠이빠이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되게 통찰력이 필요한 업이 저는 음, 코칭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한다는 게 때로는 정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그렇죠. 양면성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걸 내가 제대로 된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일을 잘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너무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틀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과정의 오류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 미리 예측되는 그 실수와 실패를 참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데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이 달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결국은 이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실패라는 거를 내가 직접 이런 형식의 어떤 두 번째 거래를 하면 되게 불편하고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랑 내가 직접 경험해서 내가 왜 그런지 그 원인과 과정과 그 심리와 그걸 다 얻는 건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이론으로 알려줘도 그 사람 못 알아듣거든요. 그냥 인생은 50%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 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50%밖에 못 채워져요. 음, 그러면 노력하는 게가 말 그대로 고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 인생의 50%라 예를 오토바이 알바생이 있어요. 네, 그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오토바이로. 그 네, 사람이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알바 끝나서도 또 다른 데 가서 또 막 알바를 하고 투잡, 쓰리잡 뛸 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뭐 저녁에는 뭐 대리운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 살 수도 있어. 네,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50%밖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럼 음, 나머지 50%는 뭐냐? 나머지 50%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머지 50을 뭐 동전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음, 동전의 앞면만 보는 거예요. 동전의 뒷면도 음, 있고, 동전의 엣지 면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인생은 50%라고 하는 거를 딱 생각하는 순간 음, 교만해지지 않고, 고착되지 않고, 편향되지 음, 않을 거예요. 음, 살아가는데 무조건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 네, 그럼 못 벌고 있는 이 시간을, 예를 들면 못 벌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그렇죠. 내가 돈을 못 보통 벌고 그렇게 있는데 생각하죠. 백수야. 그리고 내가 시간이 있어. 음, 근데 이 시간이 있는데 꼭 내가 돈 버는 것만 자꾸 그 50%만 채우려고 음, 하는데, 그럼 남은 시간이 있을 때 그 50%를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되는지.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내 통장에 지금은 없는데 내가 만약에 통장에 돈이 엄청 많아. 그리고 시간도 많아. 그럼 네, 그거를 내가 그때 가서 그 알고리즘, 그런 어떤 문제점, 왜냐면 돈을 많아도 돈이 많고 이제 시간도 많잖아요? 네, 시간이 많았을 때 그 풍요로움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돈이 음, 없었을 때 그 결핍을 관리하는 것보다 음, 돈이 많았을 때 그 시간도 있고 돈도 있었을 때 그 관리하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음,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시뮬레이션 해봤냐 이거예요.
그럼 차라리 상상을 이런 식으로 하지. 내가 지금 개뿔도 없어. 음, 돈도 없고, 근데 시간은 많아. 네, 그럼 그 시간이 많다는 걸 돈을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 시간 많았을 때 내가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시간을 내가 더 돈이 많고 내 이 자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자산을 어떻게 내가 더 지키고 어떻게 이거를 더 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가상할 수도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개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찾아야 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데 시간과 돈을 다 그쪽에 돈 버는 데만 쓰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을 그렇죠, 돈 버는 그렇죠. 데만 쓰다 보면 내 시간이 없잖아. 맞아요. 시간이 없으면 나머지 50%는 뭐 안 채워지는 거라고요. 음, 그럼 나머지 안 채워지는 50%는 언젠가는 돈과 시간을 바꿔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을 채우려고 했을 때는 또 음, 다른 이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면 다시 또 곰처럼 하나는 네, 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서 많이 들었어. 어? 음, 이제는 넉넉한데? 음, 근데 이제 시간이 많아갔는데 또 시간에서 내가 이걸 채워야 되는 걸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쪽 시간을 내가 들려고 해. 음, 그 시간을 뜨는데 앞에서 돈을 또 잃어버려. 까먹어. 음. 인생이 계속 곰처럼 있잖아. 진짜 곰처럼 사네,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는 이걸 들었다가 이쪽을 들 때는 또 이걸 놓고 들잖아요. 이걸 들었다가 또 이쪽 놓을 때 또 이걸 놓고. 이게 왔다가, 그냥 시간과 돈에 대한 개념.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50%밖에 안 되나. 이 알고리즘을 좀 알면, 좀 깨달으면, 음, 아, 조금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한 생각 잠깐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그럼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게 뭐 저자로 책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저처럼 저의 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외국 기업, 미국의 그런 수많은 어떤 그루들을 중에서 내가 끊임없이 나에 맞는 그루를 찾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단 음,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요즘에 무료로 나온 것도 많잖아요. 음, 무료로 나오는 좋은 것들도. 근데 그 음, 사람들이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음. 관점이 없으면 인생에, 인생에 항상 그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항상 시달리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무언가 새로운 문제가 들어와서 또 시달리고, 이제 그잘 어떤 살아,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제가 대표님 그 행복론이라는 책을 잘못 해석해서 예, 행복론의 원제가 How to Stop Worrying 예, 그다음에 how to start living 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책에 뭐가 나오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 나와요. 저는 어떻게 오류를 범했냐면 행복하려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저는 문제를 제거하는 거로 오해석을 한 거죠. 예, 그 책의 원 제목은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민을 해결하고 인생을 잘 사는 뭐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더 가까운 책인데 그거를 행복론이라고 이제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되게 저는 붙잡고 살았거든요. 저 행복하고 싶었고 행복을 저는 글로 책으로 배우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행복이 글로 배워지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글로 절대 배워지는 게 없고요. 절대 심리라고 하는 배워지지 건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걸 듣는다고 내 심리가 절대 안 변해요. 동의해요. 진짜 변하려면 음. 내가 진짜 이거를 경험해야 되죠. 근데 대표님 전 이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아마 어, 저 어제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사 준비하면서 행복 책을 다 버렸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한테 그런 책이 안 필요해요. 응. 근데 왜 그런 거를 버릴 수 있었나를 보면은 이론가들의 책을 제가 다 버렸고 행복에 관련된 책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겪어가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심리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관점이 없는 사람이 혼자 겪으면 이거를 통해서 시달린다고 생각하지 내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절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 괴로워요. 맞아요. 시엄마한테 시달린다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어, 시달리고 자녀한테 맞아요. 시달리고 동료한테 시달리고 다 시달린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걸 배운다고 생각 못 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못 배우냐면 내가 이기적으로 내 문제가 가장 세상에서 커 보이거든. 음, 그래서 못 배우는 거예요. 내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제일 커 보이고 그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게 다 음, 나온 거예요. 음, 진짜 조그만 관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음, 타인의 어떤 그런 관심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음, 그게 우리 제키 챈이라고 내 이 사례를 계속 들지만 제키 챈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네. 엄청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 성룡 씨, 성룡을 예. 어,
그 엄청 유명한 분이 그 사람이 예전에 홍콩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네. 할리우드도 진출했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 음,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 된 게 언제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자선 하면서 자선 음, 그 어떤 기부 그런 어떤 그런 데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음, 그 사람이 성숙되고 그때부터 변했다고 하는 걸 인터뷰에서 딱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음, 많아가지고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영업하고 사업하면 더 네. 성숙된다라고 하는 음, 얘기가 뭐냐면 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타인의 문제와 타인의 불편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예. 타인의 불편함을 가지고 기회로 만들고 타인의 불편함을 음, 가지고 그걸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타인의 불편함을 통해서 그걸 사명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이 성숙한다고요. 그게 음, 되게 중요해요. 연예인들이 성숙 못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예, 그 사람들은 연예계 그 센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지 누군가의 음, 불편을 해소하기 맞아요. 위해서 그 깊은 통찰을 가지고 그 방송에 나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음, 사업가들 왜 영업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음, 고객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고객들이 음, 얼만큼 나한테 시달리는 어떤 고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거 때문에 사람들은 콜드콜 배워야 되나? 고객들이 음, 이런 고객들을 좀 바꾸고 싶어. 이런 어떤 뭔가 내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가지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시작부터 좋잖아요. 왜? 난 네. 고객을 핸들 못하고 음, 고객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고객이 들어왔을 때 문제잖아요. 그게 더 문제죠, 예, 사실은. 고객 들어왔을 때 문제고, 그리고 음, 고객층들의 그 수익원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또 다양한 고객들이 있어. 돈은 맞아요. 있는데 싸가지가 없는 고객이 있고, 음, 돈도 있고, 그 다 갖춰진 고객도 있어. 음, 내가 원하는 그런 고객을 원하는데, 근데 그런 고객들한테 니즈로 서로 바꿔야 되는 게, 그 사람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줄 수 있냐, 이거지. 그렇죠. 그거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뭘 발전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사업보다 어떤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다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어떤 시달림을 통해서 그게 분노로 처음에는 편향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냥 이 고객, 이 사람, 김씨, 이 정씨, 음, 이 씨가 많을까요? 박씨도 있고, 네네.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얘네를 생각하면 막 괘씸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엔 정보가 있잖아요. 음, 예, 그게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얼굴이 바뀌어질 뿐이지, 그런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내 머릿속에 각인돼야 된다고. 근데 이걸 내가 내 교육에서 내가 코칭할 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배울 수 있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이 사람도 똑같이 너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재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음, 그거를 가서 네가 직접 경험해보면서 똑같이 나처럼 경험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그 사람 재수 없는 거를 과거에 경험할 수도 있어. 네. 근데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음, 아니면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할 때도 오히려 최근에 저한테 막 제 수강생이 연락 와가지고 대표님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한두 음, 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왜 그때는 몰랐을까? 경험을 못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경험이 그거를 없으면 이제 그렇지. 했어.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생각난대. 아, 오죽하면 어땠을까? 왜 개새끼 얘기 자꾸 나오고 먹튀 얘기 자꾸 나오고 음, 먹튀 얘기 자꾸 나온다. 어떤 사람 그냥 이걸 듣는데 이걸 듣는 거 그놈의 먹튀 얘기를 언제까지 네가 한번 먹튀 당해봐. 그놈의 먹튀 음, 얘기가 아마 평생 할 거다. 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구나 다 그게 어느 만큼 내가 경험하냐에 따라서 그걸 공감하는데 그만큼 경험 못한 이유가 그만큼 지옥에 안 들어간 거지. 근데 그 지옥에 꼭 들어가야 돼. 지옥의 수익률이 제일 높거든요. 어, 지옥이 아닌, 지옥이 아닌데 지옥인 경우가 있고, 아예 의도적으로 시나리오를 설계해가지고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설계한 지옥들을 모두 다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음, 난 그래 영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엔 또 영업을 하더라도 에너지 덜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업이 있어요. 네. 개입도 덜하고, 그런 영업들을 음, 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서 마택이 많이 간다고. 어, 마택이 가는 것도 일찍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죠. 예.
그 시스템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관점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난 그래 음, 여기에 성숙도가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게 그런 명분 때문에 저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자기 개발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고 음,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우연히 찾아왔다가 얻어 걸린 거죠. 음, 예. 그리고 저처럼 잘 안 따졌던 분들이 그냥 하나에 꽂혀가지고 찾아오신 분들 생각보다 잘 얻어 걸린 사람들. 음,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상 뭐냐면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하나 먹고 거기에 대한 불편,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비자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깐깐하고 완벽주의를 소비에서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저를 보면 완벽하지 않아 보이겠죠. 저를 보면 덜 음, 똑똑해 보이겠죠. 음, 자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를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다 재는 거예요. 예. 그런 음, 사람들이 그래서 나랑 멀리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그런 사람들은 그 진가를 못 보고 계속 음, 끊임없이 그 치킨 한 마리 시켰을 때 그 어떤 문제점을 보듯이 그런 것 식으로 봤다가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소비 패턴이 나와의 관계 소비 패턴 그게 그렇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음, 예. 내가 치킨 먹고 그거 불평불만하는 소비 패턴하고 내 인생을 완전 통째로 바뀌어줄 수 있는 부분들에 인해서 이 사람 던진 말 한마디의 상처와 그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지? 어떻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비판할 수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뭘 의미하냐? 결국은 못 배워가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 그런 관계심만 했고 그동안 그렇게 소비 패턴으로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음, 예, 이제 내가 바뀌려고 하는데 그 바뀌는 음, 것조차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가장 커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상대방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제키 챈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는 그렇게 돈 벌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음, 진짜 뭘 바라봤냐면 세상에 돈 아니고도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진짜 내가 벌었던 이까지 뭔데 이걸 가지고 수많은 생명까지 도와줄 수 있는 뭐 어쨌든 느꼈겠 내가 모르는 뭔가를 그 제키 챈도 음, 느꼈겠죠. 그런 타인의 어떤 그런 공감과 타인의 불편함과 그런 것들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어떤 감동과 이런 것들이 돈만 버는 데에서 감동 말고 그 풍요로운 감동 말고 그 뭔가 그걸 받겠죠. 저도 그냥 그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음, 보니까 개미를 도와주고 싶은데 또 개미들이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예. 음, 그래서 내가 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도와주는 이면에 50%라고 하잖아요. 개미를 아무리 도와주고 네, 싶어도 50%라고 하잖아요. 인생 네, 50%랑. 그 나머지 50%는 가시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내가 이 사람 도와주는 거에서 이 사람 감사함이 엄청 감사해요. 그 사람은 대표님 너무 고마워요. 그게 진심이에요. 나한테 음, 그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선물 보내고 하는 사람 다 진심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 사람 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결제하고 막 나한테 심지어 막 심지어 현금도 막 보내고 하시 다 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네, 50%라고요. 음, 예. 왜? 그러던 사람들이 나를 그 다음에는 어때요? 어느 정도 돈 벌고 나면 음, 그러던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또 마탱이 가면서 잘못돼가지고 그 50% 감사함이 50%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이면이 그런 두 가지 이면이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야 이것도 공감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이게 수많은 시간 속에 그 필터링 되고 그냥 이 14년 차거든요, 지금. 14년 차에 이게 보여지는 건 것 같아요. 이걸 내가 겪고, 내가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고, 내가 그런 공허함도 많이 겪고, 내가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축적돼, 내가 각인됐던 거. 이게 심리라고 하는 건 각인돼야 심리가 되는 거지, 누군가의 타인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각인되는 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음,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돈과 시간과 사람을 잃고 그 잃었던 거에 분노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만큼의 그런 감정이 북받치고 이런 어떤 그런 진흙탕의 싸움들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심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각인되는 거거든요. 남의 얘기 그냥 음, 듣는 거에 스토리를 들고 책을 읽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 나는 늘 확인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맞-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듣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지금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거나 이런 소통하는 걸 듣는 이유가 뭐냐. 이걸 듣고 끊임없이 내 자신한테 나는 반복도 각인된다고 생각해요. 반복하는 음, 것도.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춤 요즘에 하면서 그냥 춤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내 몸이 그냥 각인하더라고. 이 춤을 나 음, 예전에 안무를 끊임없이 했던 안무 난 지금도 기억해요. 음. 내가 기억하는데 내 몸이 기억해요. 이게 대표님 각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내 상황과 내 경험과 그것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네. 들리는 정도와 와닿는 정도가 달라요. 네. 저도 대표님 강의를 그래서 반복해서 듣거든요. 그거를 첫 번째는 사실은 처음에는 처음 수준에서는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네. 위해서 듣는 거고 그 다음에서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맞아.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그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험치를 통해서 다시 들으면 그때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시고 또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를 깊게 파라고 하잖아요. 네. 한 인물을, 하나의 책을. 네, 그렇게 내가 이것에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를 하면 안다고 착각을 해요. 맞아. 이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위험한 거고 이런 오만에 빠지면 그게 말도 안 뭐냐면 그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네, 심리학의 시스템 1하고 시스템 이진호적 사고방식하고 그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을 다루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사실 이 책이 나왔다는 거 이 사람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레벨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심리학자. 이 정도 레벨의 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네, 봤어. 근데 이게 인지로적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네, 나는 누군가의 인지론적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 확인하는데 내가 뭘 확인했냐면 이런 게 다 결국엔 확인하는 사례라는 거예요. 예전에 먹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사람들을 먹튀했던 거에 내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한테 상처를 엄청 줬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 다 나와요. 그게 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업그레이드 돼요. 왜냐면 그 음, 사람들은 그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이 삶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지옥이. 네, 네. 그게 남편이든 뭐 그게 뭐 어떤 관계든 그게 그 뭐 음, 직업적인 부분은 어쨌든 걔네는 칼이 업그레이드 안 된 거예요. 음, 예. 근데 내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주입했고, 그런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변동성 안에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피드백이 1대1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피드백이 티카타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업그레이드 됐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업그레이드 되면 사람이 기억력을 가지고 살거든요. 네, 근데 사람의 기억력을 가지고, 기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그 기억력이 급속도로 이게 떨어진대요. 음,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원래 자기가 발전한 겪었던 시스템이 이런 게, 들어오고 나면 기존에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고 기존에 이 사람들의 어떤 원래 그 모습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 기억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그게 원래 자기 안에 내면에 있었고 그게 원래 아, 자기 건 줄 알기 때문에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뭔가 겉으로는 이제는 그냥 인사 차원에서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할 구호를 외칠 뿐이지 진정한 음, 감사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면 음, 자기들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이해되죠? 네, 근데, 이해돼요. 근데 대부분 특징은 왜 나를 만나고 다 잘 됐을까를 음, 봐야 되는데 그게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만나기 전에도 그런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하이라이트 니는 평생 동안 왜 그 나이 처먹도록 한 번도 없었지? 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게 편향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음, 그래서 그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걸 인식을 못하고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음, 기존의 기억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음, 기존의 기억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음, 네. 근데 책들이라든 이런 것도 자주자주, 근데 그 사람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지. 내가 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아이스 강한데 어떤 짓을 했는지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지만, 음, 인실업적 사고방식이 발전 안 된 상황에서 절대 그게 깨달음이 안 와요. 근데 음, 나는 왜 그랬을까? 나도 처음에 분노가 차왔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불편함을
그런 부분들을 꾹 누르고 가다가 아 사람이 인간이 다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나중에 이런 인식로처 그러니까 책들은 누군가 인식했던 것들 다 기록한 거잖아요. 네. 남의 인식로처 사고 방식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이제 내가 인식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인식하다 보니까 아 음, 먹튀들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 먹튀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 다 이런 거예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음,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로버트 키요사키한테서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다양한 구루들이 있었는데 나도 심지어 네. 그 기억력이 급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음, 지금 내가 가장 하이라이트 쳤을 때 그때 그랜 카도는 2014년에 내가 콜드콜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왔다라고 하는 그거밖에 인식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로버트 키요사키를 내가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음, 그런 것들이 먹튀만 그렇게 해서 내 자신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음, 근데 적어도 내가 그 사람하고 접점은 없잖아요. 그쵸. 그 사람하고 일대일로 뭔가 왔다 갔다 티가 타가 했던 건 음. 없잖아요. 그쵸. 예. 책을 그냥 통해서 뭐 그냥 내가 접했거나 혼자서 메일을 제가 접했거나. 되게 외롭게 혼자서 그 다 배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정보성으로 음, 디지털로 나온 걸 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했다면 이 음, 사람들은 내가 아예 직접 말 그대로 이 사람 삶에 개입해가 노가다를 한 거잖아, 나는. 맞아요. 내 자꾸 누가 정보성을 다르셨죠.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이 사람들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억대음봉 다 만들고 막, 음, 억대음봉 만든 게 중요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밸런스가 맞았던 거. 시간도 벌고, 돈도 벌고, 그리고 맞아요. 위상도 벌고, 존경심도 벌고, 심지어 음, 인바운드 뭔가 나의 어떤 개인 브랜드도 벌고, 음, 브랜드에 대한 부분. 지가 브랜드도 없는데 막 나한테 어디에 명예가 있다. 명예 소송 막 그거 절차를 막 명예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를 하면 모르겠네. 명예가 없던 사람 내가 명예를 만들어줘도 명예 그거 만들어준 게 그까지 뭐가 명예가 있다. 명예 소송이라고 막 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음, 야, 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 그 기존의 자기의 삶의 꼬라지에 대한 음. 부분들이 급속도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기억력이. 다 망각된 것 같아요. 원래 망각된 자기의 거죠. 주제와 그냥 처지와. 원래 자기가 이런 사람이 원래 자기가 이렇게 음, 좀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음, 사람이고 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기적인 아, 거고 왠지 굉장히 코딱지만한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굉장히 원래는 음,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고 음, 굉장히 원래는 그런 어떤 평균 수준에서 그냥 맨날 음, 구호만 외치고 그냥 어느 다단계나 세미나나 빠져 있고 그냥 고착되고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유튜브에서 뭔가 조금 그렇게 내 원고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 리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올라온 부분들이 더 이상 그 과거를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음. 그게 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 지금 내가 책을 여기다가 네. 다 적어 놓거든요. 이 음, 앞에 내가 그게 있어요. 네. 몇 페이지에 있냐면 페이지 수가 음, 다 나와요. 음, 304페이지에 있어요. 304페이지. 어, 생각에 관한 생각이 304페이지에 있어요. 네. 304페이지에 딱 여기 음, 나와요. 그게. 음, 배움에 대한 부분들이. 놀라운 사건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때 다소 위험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 인간의 정신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지식이나 바뀐 신념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한계가 있다. 일단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하는 능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답 여기 나와 있어요. 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하는 능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대표님 만나고 저도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진 사람인데 잊어버리거나 착각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원래 뭐 저는 그렇다고 완전 그렇게까지 밑바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돈만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막 그 돈으로 모든 게 다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건 제가 갖고 있던 고착된 사고방식에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원래 그랬다고 누구나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려고 사실 되게 노력해요. 되게 주위에서 바라보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되게 중요해요. 노력인 그런 것 것들.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건 좋아. 근데 그거를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은 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놀랍네요. 근데 그렇게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니. 그게 저는 그래서 기질이고, 저는 음, 그래서 그랜카도 이번에 우리 미국 갔을 때도 어쨌든 네. 그 회사에 세라라고 한 사람, 음, 노아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감사함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오기 전에 이튿날에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그 이튿날에 딜리버리를 우리가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떠나야 되고,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선물이 음, 뭘 할 수 있을까? 그 회사도 또 찾아갔었고, 오피스에. 음, 뭐 살 거, 구매할 거, 그 굿즈 같은 걸 구매했지만, 아, 음, 이 회사 세일즈맨이 한 그래도 50명인데 피자를 한 100판을 음, 주문하면 음, 그 세일즈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먹지 않을까 음, 하는데, 근데 100판이 주문이 안 된대. 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떠나는 그날 저녁에 저기 저녁까지 피자집들 찾다가 이제 그 음, 피자집에서 이제 매니저하고 잘 얘기해서 음, 50판이 딜리버리 됐고,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컨설팅 내가 그냥 음, 소비자고, 내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회사에 내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럴 음, 필요는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그 감사한 게 결국에는 그런 세일즈맨들이 그런 가치 부여를 세일즈맨들 지들이 돈 벌려고 뭐 일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쵸. 그게 그런 식으로 관점을 생각하는 게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다른 음, 50%가 있는 인생을 음, 동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전의 음, 암뛰면처럼.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베풀다 보니까 그 음, 마음이 나한테 how you buy is how you sell.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 내가 이런 식으로 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누군가는 맞아요. 또 이런 걸 들었을 때, 아, 거기 음, 또 동기부여 받고, 아, 나도 음, 나한테 감사했던 사람한테, 아, 이런 음, 선물도 보내고, 나한테 감사했던 음, 사람들한테 이런 문자도 보내고, 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아름답잖아요. 싸울 맞아요. 건 싸우더라도. 음,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닭대가리들은 보통 음, 50%만 보고, 50%가 음, 세상의 전부인처럼 보고, 음, 거기에만 이제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닭대가리 음, 안 되려면, 사람 대가리 되려면, 그 음, 50% 내가 전혀 보지 못한 50% 돼야 되겠죠. 예를 음, 들면, 오토바이, 뭐, 알바생, 그냥 배달업을 하다가 그 50% 음, 거기에만 치우쳐 있는 거, 나머지 50% 미지의 음, 50%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나머지 더 많은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음,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음, 코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제는 음, 성공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시나리오를 영업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 뭔가 배달업을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음, 그런 걸 하려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또 해야 더 순수익이 많고 그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마 오토바이 그 배달에서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고 돈을 실제로 못 벌고 변동성이 많고 불편해도 그게 불편할 뿐이 그 불편함이 나의 심리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1시간 넘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음, 심리가 결국엔 돈이 된다고. 근데 남의 음, 얘기를 듣는다고 하지 되겠냐고요. 거기서 이제는 구세주를 찾아야겠지. 그런 어떤 지옥에 들어갔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나를 찾아오는 음, 거예요. 난 그런 음, 사람도 받는 거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그런 아마추어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나는 내 유튜브를 통해 필터링 다 하잖아요. 웬만한 음, 아마추어는 나한테 못 찾아올 거야, 이제는. 아, 저기 가면 음, 왠지 비쌀 것 같아. 이제 1대1만 어, 한다고 하는데, 저기 가면 너무 음, 비쌀 거. 이렇게 생각, 아예 거기서 이제 필터링 되는 거지. 근데 날 다 찾아오는 사람들 돈 해봤어요. 없어도 아마 찾아올걸. 음, 예, 왜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인생 전반적인 자산에 달라 나를 자산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장점에 대한 하나만 내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디테일적인 거 가격이 저기 안대장은 얼마고 박세니는 얼마고 여기 아이스가는 음, 얼마고 가격 대비 그다음 컬리콜럼은 음, 어떻게 되고 내가 컬리콜럼 니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음, 예. 사람을 얻어야 되지. 음, 컬리큘럼을 얻는다고 하는데 정보성이면 차라리 그냥 정보만 그냥 투자하면 되지. 나란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인간 관계가 바로 그런 거죠. 예. 그걸 음, 빨리 얻으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나를 얻을 필요는 없어. 근데 속도가 나처럼 13년이 걸리고 14년이 걸리고 싶으면 그냥 알아서 혼자 디지털 나처럼 외롭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독한 거예요. 독한 사람은 그렇게 다 해.
누구나 다 성공하는데 코치가 다 필요했겠죠. 그렇지만 코치가 없이도 성공한 사람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독해. 음,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난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아, 나는 이 전이를 난 안 걷고, 난 그냥 있잖아요. 난 음, 그냥 좀 되게, 난 이걸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음, 이거는 너무 운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운이 따라줘야 돼. 진짜 무조건. 예. 음, 근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잃었어요. 예. 음, 그렇게까지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내 답을 찾은 거지. 아, 장애 정신으로 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음, 내 로직이 약간 이런 거지. 이제 선흥민 아빠의 어떤 음, 정신으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성공시킨 사람을 연결돼야 되겠다. 그게 내 측근부,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 소수부터 어, 다수에 대한 막 트래픽을 막 생각하고 예전에 막 작년만 해도 막 그랬다면 음, 그거는 약간 팬시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나는 그 정도 똑똑하지 뭐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음, 예, 그러면 어떤 또 식으로 가져가야 팬시하고 될지. 그럴듯한 거를 제가 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근데 팬시한 데 가서 겉이 팬시하다고 속에서 그게 막 내가 잘 되는 거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맞아요. 특히나 정보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강의들은 그걸 듣는다고 절대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맞아요.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실험하는데 그냥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러려면 무조건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동의해요. 음, 멘토가 음, 빠른 길이죠. 지름길이죠. 맞아요. 예, 굳이 그걸 다 겪을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지름길인데 지름길 안에서 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너무 대가집을 안 하고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는 도둑놈 심보고 아, 아, 야, 또 멘토를 찾은 것만 해도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수많은, 적어도 맞아요. 나처럼 13년이 아니라도 13년에 6년 반으로만 다축해줘도 좋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반의 예를 들어서, 반이라면, 반의 반이라면, 그 시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나이 시간이 들수록 제일 시간이 더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고, 예.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어차피 인생이라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네.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면 그 남은 게 배우지 못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음, 배움은 끝이 없어. 근데 음, 그 남은 그 세월에 있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나는 그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려면 그만큼 뭔가 보내더라도 그만큼 퀄리티를 상대방한테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 근데 그 정도 음, 서비스 할 수 있는 생각과 지혜와 그런 어떤 배움도 그 정도 레벨의 배움이 없다면 누가 당신하고 함께 하겠냐. 나이 늙은 어떤 할망구 뭐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근데 냄새 나는 어떤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음, 당신하고 시간을 보내겠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나이 음, 들수록 오히려 저 사람을 시간 하나 보내기 위해서 워런 버핏 시간 하나 보기 위해서 몇십억을 써야 되는 것처럼 음, 그 정도의 우리의 어떤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저 음, 사람은 시간 보내 내 기는 빼먹지만 해. 늙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나는 걸 대신 커버할 수 있는 리턴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지.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퀄리티 있는 시간 속에 그 음, 퀄리티 있는 내가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돈도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음, 그게 이제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배워야 되고 올바른 배움을 음, 거쳐야 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춰야 되겠죠. 음, 나는 그게 내 방향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막 젊은 막 그거 스님 같아요. 내가 막 요즘에 복장을 회색 뭐 이렇게 입고 댄스용 때문에 내가 그거를 요즘에 잘 입고 다니는데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머리도 요즘에 군대 머리처럼 이렇게 잘못 잘라가지고 지금 요즘에 유튜브 찍는 것도 곤란해. 모자 쓰고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보니까 야, 머리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14년 차에 끊임없이 그냥, 배우고 닦고, 겪고, 잃고, 실패하고, 그 속에서, 이거를 그냥 낙관주의로 계속 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낙관주의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저는 대표님을 알게 된 게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정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사람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잘 고용할까? 네.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관점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건 간에 그거를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네. 항상 공급자 관점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이 나한테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그 경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저 동의해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